취업을 하면 재무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국문학과 선배가 국문학과인 저를 뽑아줄 리 없다고 서류부터 광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4년 동안 사귄 3살 많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의류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변했습니다. 저 계산도 잘하고 안삼도 엄청 잘합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공부하던 습관이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그냥 장안의 화제 코너라고 합니다. 네, 매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네,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무슨 코너인지 네. 혹시 설명을 좀 해주셔도 네, 될까요? 그거잖아요. 그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네, 진행 용지를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고민 상담을 최근에 계속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재무팀에서 삼성전자 재무팀에서 오셨으니까 갑자기 새삼스럽네요. 삼성전자 재무팀. 네, 맞죠? 아, 네. 예. 자, 이제 지금까지 모습은 예. 일반적인 그냥 월급 받는 분의 모습이었다면 네. 재무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책임님께서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바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3살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성적에 맞춰 국문학과를 들어갔는데요. 남자친구가 금융학과를 다녀요. 남자친구와 같은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에 타과 수강이 가능한 금융학과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국문학과 수업보다 더 재밌고 더 공부하고 싶고 실제로 성적도 전공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 뒤로 관심이 생겨서 책도 보고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재무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국문학과 선배가 국문학과인 저를 뽑아줄 리 없다고 서류부터 광탈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이분은 참 본인의 적성을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그쵸. 찾으신 것 같아요. 네네. 남자친구를 이렇게 근데 이런 케이스 많지 않나요? 이성 친구를 통해서 그쵸. 자기 적성을 찾게 되는 두 사람이 뭐 같이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한다던가 뭐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한다던가 해서 이제 한 분은 붙고 한 분은 예.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네. 아침 드라마 뭐 이렇게까지 뭐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종종. 주변에 네. 실제로 있어가지고. 뭐. 네네네. 나도 뒤늦게 적성 발견한 거 있었잖아. 뭐요? 여자친구들 만나면서 역시 나는 서비스직이었어. 여자친구한테 서비스를 아니 전폭적으로 이 사람아. 여자친구의 직업이 이제 서비스직에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럴수록 저게 내 직장 같은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고 난 뒤라서 네.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상태라 좋네요.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업종에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굉장히 경험에서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 뭐 네. 네네네. 네. 지켜드릴게요. 들어보는 걸로. 그래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문학도의 길을 계속 걸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재무팀에 가고 싶으시다고 네. 합니다. 분석적이고 어떤 이런 회계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많이 선호를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네. 이 친구가 또 배우는데 뭐 기다려줄 수는 없는 사이거든요. 네네네. 맞아. 그런 것들은 사실 근데 대학교에서 네. 경영학과 수업이라든지 경제학과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도 상경 계열의 경영학과 아, 그 전공을 했어요.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처음 했다가 네네네. 이제 마케팅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트렌드를 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정말 매니아 같은 친구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보다 재능이 좀 난 없고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서 회계 수업을 들었는데 적성을 찾아서 네. 회계 재무 수업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내 면접 볼 때 그리고 그럼요. 저는 인턴을 했었어요, 사실 금융권에서.
금융권 인턴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하는데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전공생.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실무가 주어지니까 인턴 때 그때 오히려 뭐 찾아가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게 실제로 삼성전자 면접 볼 때 더 도움이 훨씬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기반 위에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가 돼도 좋으니까 뭐 회계팀이 됐든 뭐 연말전상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 됐든 회계팀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거를 실무로 좀 습득하는 과정이 있으면 뭐 실무 면접까지는 뭐 아주 파워풀하게 네, 실무 면접까지는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경영학과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 사연의 주인공처럼 흥미가 있다라고 하면 학부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마음 잡고 하면 그럼 선택하는 네. 과목에 따라 다른 네, 것뿐이에요. 그 혼자서 뭐 독학으로 자격증 공부하던가 뭐 아, 그게 그래요? 뭐 CPA가 아니라도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재경관리사가 됐든 국가공인 회계자격증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만 좀 열심히 해도 4년간 그 공부를 한 친구들보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잖아요. 뭐 전공 4년 동안 회계한다고 해서 그게 그쵸, 교사가 그쵸. 되는 건 아니거든요. 회계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의 내용에서 가장 공감이 네. 됐던 게 공문과 수업은 잘 성적이 안 나왔는데 다른 수업을 갔더니 네. 성적이 잘 나오더라.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네. 적성 찾은 거예요. 자기 정말 좋은 전공은 거죠. 자기 전공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기업에서 이런 재무팀이나 회계팀을 뽑을 때 네네. 일단 상경 계열의 어떤 전공을 이수를 해야 뽑지 않나요? 그게 좀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라고 뭐 단정질 수 없지만 그 기업들 중에서 상경결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아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재무팀 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서 제2전공이나 뭐 부전공이라고 하죠. 복수전공이나 복수전공. 예. 예. 사실 그쪽 분야로 빨리 선택을 했다면 그걸 이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 옆에도 사실 일하는 분들 보면은 뭐 심리학과도 있고요. 그래요? 영어학과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분들이 일도 잘하세요. 또 오셔서 오. 나름대로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이런 정성적인 그런 어떤 분석하는 프로세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데서 상당히 강점을 또 보이고요. 네, 그래서 국문학과도 글을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재무팀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숫자만 가지고서 회계 아. 처리하면은 뭐 끝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나는 글 쓰는 거 싫으니까 재무팀 가지. 정말 오해해요. 왜요? 보고서를 정말 잘 써야 되고요. 그것도 우리 원페이지 프로포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면 또 위에서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보고 성격에 따라서 긴 것도 있지만 거의 이제 짧게 있다 서머리를 해야 되는 이런 능력들. 그래서 언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보고서를 잘 쓰는 능력이 정말 나중에는 뭐 대리사원급은 뭐 숫자를 많이 만지지만 엑셀이나 그 위에 이제 간부가 되면은 위에 C 레벨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언어적 능력 그리고 말로 또 구두 보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설명을 해야 될 그러면 거 아니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재무팀에서 숫자만 잘 다루는 거고 내가 적성이 숫자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다. 네, 오히려 글도 잘 써야 된다. 시너지가 돼서 네, 시너지가 이제- 있다. 대기만성형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가면. 네.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국문학,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도 전혀 생각을 안 네, 했어요. 네. 예. 정말 머리 쥐어뜯고요. 그러세요? 네, 요즘에 글쓰기 공부 많이 해요. 책 사서. 뭐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글쓰기 공부 하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재무부서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오해가 장표 안에다가 표 그려놓고서 네. 어디 매출이 얼마고 어디가 비용이 뭐 얼마고. 비용이 얼마여서 총 얼마가 남았네 적었네 이거를 이제 표로 딱 그려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는 게 이제 재무팀의 역할이 끝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되게 저는 많아요.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게 아니라 표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있는 숫자의 흐름을 보는 거죠. 맥락적으로. 네, 맞아요. 이 숫자의 흐름을 봤을 때 특정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할 때 특정 사업 부문의 손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 손실의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지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 부문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있는지 그것들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경영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잘해서 된다라는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맥락을 파악하고 보고하기까지 걸리는 게 대단한 머리 쥐어뜯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취업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제가 뭐 이쪽 조직에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네네. 드릴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단언컨대 전공과 예. 본인의 갖고 있는 적성이나 스스로의 역량 이것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삼성 관계자들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만 삼성에 가고 싶으시다면? 네네네. 그런 정도라면은 이쪽의 그룹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류 전형 평가라든지 또는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전형 단계 속에서 볼 때도 본인의 전공과 지원하는 부서에 필요한 역량 이것들을 결코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저쪽이.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타의 기업마다 좀 다른 그런 전형의 기준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상경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많이 실제로 읽어보고 평가를 하는 이런 시대가 돌아온 만큼 본인이 쓸 수 있는 그 자기소개서의 문항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과 역량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예, 지금 도래하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전략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에 직접 다니시던 분이니까 뭐 맞는 말씀일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주변 동료들을 봐도 그러니까 뭐 전공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복수 네.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말씀하셨던 그런 자격증 같은 것들 네. 도전을 해보든지 아니면 인턴에 도전을 해서 실무를 배우든지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찾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굳이 뭐 남자친구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다. 네, 추가적으로. 경험이 어차피 결혼 못해요. 중심이었어요, 정말. 어차피 네. 헤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이제 과장님께서 네. 읽어주시죠. 네. 24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4년 동안 사귄 3살 많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의류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회사고 좋은 직무를 맡은 것 같아 내심 뿌듯했는데요. 사람이 너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제 말 하나하나에 토를 답니다. 리액션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꽤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매사에 딴지를 거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여행 간다고 호텔을 예약했는데 2만 원이나 싼 곳이 있는데 왜 2만 원이나 비싼 곳을 예약했나? 여행 가서도 영수증 벌었다고 혼나고 궁금합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무팀이라는 데서 근무를 해서 그런 건가요? 재무팀 때문이라면 직무를 바꿔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되게 재무팀 나와 계신데 재무팀이 다 이런가요? 라고 사연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우실 것 네, 좀 같은데. 슬프네요. 예. 어때요? 이성에게 재무팀 어필할 수 사람들. 없는 직무인가? 그러니까요. 과연 근데 자꾸 막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얘기 나와서 일단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게요. 네. 일단 좀 마음이 아프고요. 재무팀 어떤가요? 예.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곤 해요. 그래요? 네, 제 오. 주변에서도. 근데 이분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무팀 직원분이. 글쎄요, 연차. 그게 일단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2년인데 그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성격이다. 네. 지금 24살이신데 나오는데 아, 24살이 세 살이 많으시대요. 세 살이 3살 많으니까 여자로 여자분. 치면은 좀 이제 경력이 대리 좀 1년 차 정도 될 수 있는 네, 경력이 좀 있으시면 예. 성격이 바뀐 걸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네.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거는 저희가 자라난 우리 24살 색사가를 위해서 네. 마음으로만 담아놓으시고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진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숫자로 분석을 해서 그 네. 숫자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흔들려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분석하고 위에서 그 보고를 먼저 1차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세요. 어디서 확인했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개발자한테 물어봤느냐?
이게 그럴 정말 수밖에 사실이냐? 없죠. 예. 그렇죠.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은 못해도 저희는 보고할 때 Y를 5번은 물어봐요. 아. 제 자체가 검토를 할 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정말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근데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예, 예. 비판은 나쁜 그쵸, 게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를 숫자로 파악을 하려는 훈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무도 잘못 신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좀 문제 있게 좀 이렇게 그게 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그 텐션이 있어요. 긴장이. 뭔가 재무팀 업무하는 데서는 그게 있을 수가 당연한 거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그런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 진짜야? 네. 그 통계적으로 되게 분석해 왔어? 일상 대화할 때도 이게 버릇처럼 나오는 버릇처럼 거지, 나와요. 네. 그거는 나 널 사랑해라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 있냐? 예를 들면 헤어져. 너무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얘기하셨어요. 네, 극단적이지만 네네. 네, 그러고 이제 단점을 보면 안 되지만 이제 그게 좀 눈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게 돼요. 분석을 좀 많이 하니까. 근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네. 여기서 나는 왜 때문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직장인 대부분은 직무의 어떤 다양성을 막론하고 무조건 다 신뢰성이에요. 아,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챌린지가 어마어마해요. 네. 직장에서는 어디 소스냐, 어떤 자료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신력이고 신뢰성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저도 인사직무에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맥락을 못 잡겠어요. 안 꽂혀요 귀에. 안 꽂히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많이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주어부터 얘기해. 헤어져. 두 가지 구성으로 얘기해라. 결론부터 말하라. 보고의 기본이죠. 이거를 자꾸 내러티브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맥락을 잡아서 얘기하고 맥락을 못 잡겠으면은 상상. 주어부터 먼저 얘기하고 띄엄띄엄 얘기해서 좋으니까 얘기해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오빠는 내 말도 못 알아주고 막 이러면서. 당연하죠. 예. 뭐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솔직히 집에서는. 그 상사라든지 그 자기네 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흔하게 나오는 남자들 잘못이 그거잖아요. 편 안 들어주고 네가 잘못했네. 그쵸. 예. 이게 나오는 거. 왜냐면 나는 조직의 구성을 보거든요. 예. 그 조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구성 속에서 집사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과 위치가 있는 거고 그 상하 관계, 그 자기와 밑에 또 상하 관계, 그다음에 조직의 맥락, 네.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 상황에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는 그 와이프분이 거기서 좀 적응을 잘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근데 그렇게 그거를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접근 자체가 포장이 안 잘못된 되네요, 거예요. 참. 예. 네. 접근 자체가 잘못돼. 그거를 일로 이미지 봐요. 포장 실패. 예. 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챌린지가 가는 거예요. 왜 하고 여기서도. 근데 이제 여기서 직무의 특성이 살짝 나오는 거죠. 저처럼. 네네. 저는 조직의 구성을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2만 원의 그죠, 숫자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느냐, 이건 틀리냐, 직무적 저 숫자가. 특성이에요. 한창 이제 3년차, 4년차 이럴 때 탱천하거든요. 그쵸. 약간의 허세도 있을 수 있고. 예. 왜냐면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찰 때거든요. 이때가. 기억하시죠? 그때 딱 어땠는지. 대리 그쵸. 처음에 예. 딱 됐을 때. 네.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가뜩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만 원의 어떤 차이는 재무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이 친구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자로서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이 사연의 주인공이 여자분이시죠? 네. 그 지금 대상자가 이게 좀 힘들게 한다는 게 이제 여자친구가 힘들게 한다. 네. 그치, 그리고 그치, 남자친구 그치. 사연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치. 제가 항상 규리 과장님이랑 이제 가끔 카톡 채팅방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언니 내가 혹시 기가 세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언니도 그래?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효진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왜 둘 다 그 당연해요? 부분을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서 저도 한 조직원 여자가 아닌 그치. 조직원으로서 회사원이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도 나름의 방어 상태라던가 아니면 공격 상태라던가 네. 여러 가지 모드를 장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도 모르게 직장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상관없이 그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무적인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당연하게 그래. 정착되는 모드일 네,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여성으로서 기가 센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장인이면 다 이렇게 되는 그럼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하고 본인이 네. 그만큼의 네.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했다면 그만한 그러니까 뭐 기가 세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호하거나 좀 야무지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논리가 명확하고 그죠 논리적으로 좀 뭔가 명확하고 사안에 대해서 옳고 얘기한다. 그름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에 대해서 대응 전달 얘기 없는 남자친구가 거야? 좀 취업을 안 했어요. 24살. 대학생이잖아. 네, 그래서 24살.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연애 상담이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또 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네요. 이분이 그 직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남자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인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헤어졌어요. 만나라. 그것보다는 본인이 취업을 해라. 그럼 알게 된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이게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상사도 이럴 것이다. 네네네. 한마디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거든. 근데 이제- 고급가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좀 부러운데요, 저는. 네네. 네. 대학생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친구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화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사람 그게 뭐예요? 세계관에서는 네. 이 친구가 저기 네. 위치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보면은 이제 업무, 직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 그럼요. 사람과의 관계, 그럼요. 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거의 감정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지. 예. 아니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직장인 세 분의 의견은 어쨌든 네. 뭐 직무를 바꾸라고 권하라 이럴 필요는 없다. 네, 그럼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자연스러운 거죠. 거죠. 와 정말 오히려 저랑 많이 다르네요 세 분.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네. 그렇지. 좀그 생각이 듭니다. 월급을 헛받는 여자가 아니구나. 네. 이 정도. 아 네. 근데 내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친구의 상황이라면 절대 이렇게 생각 못하지. 그럼요. 그쵸. 또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 너무 이상해졌다. 너 그 회사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상한 거에 자꾸 집착을 한다.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서로 표현해서 대화를. 그거는 여러분 관계에서는 이게 연애 상담이에요 지금. 그런 건가요? 네. 직무적으로 너무 상담을 했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배우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시니까. 마음으로 상담해야 되는데 네. 제가 머리로만 상담했네요. 네. 아니에요. 그것도 다 사랑입니다. 그래.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여기에 굳이 솔루션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또 재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온 답은 그거예요. 놓아드려라 이제. 헤어지라 이 말씀. 놓아드려라. 도와드려라. 놓아드려라. 저는 그것도 다음 뭐 질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다음 고민.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연 보내시면 울고 있을 것 같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프고. 울 때야.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참 가혹하시네요. 여러분. 후배들 많이 울리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전혀요. 무서워요. 저 맨날 집에 갈 때 울어요. 마지막 사연 읽어주시죠. 네, 제가 26세 대학생, 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수학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랄 만큼 수학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연구하는 쪽에 일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 그냥 일반 회사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 재무 쪽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 계산도 잘하고 암산도 엄청 잘합니다. 숫자를 좋아하고요. 이해력도 빠릅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공부하던 습관이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 당연히 사람들과 교류를 하겠지만 재무팀은 그 교류가 다른 직무에 비해 적은 편이겠죠? 어떤가요? 제 적성과 능력이 재무팀과 맞을까요? 안 맞아. 제가 정답. 근데 진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쵸. 거예요. 대답이 네. 다 나왔어. 예. 네, 이게 보시면 알겠죠. 이게 오해다. 아, 예. 어떡하죠? 26세 대학생. 아니 근데 분. 암산을 네. 얼마나 잘하시길래 암산도 엄청 잘하시는데요. 뭐 인도에서 유학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잘할 수는 없을 텐데. 그치, 인도 애들 19. 예. 19단 하죠. 19단 하잖아, 19단. 암산을 맞아요. 잘하는 게 필요가 사실 네네. 회사 생활하면서
뭐 있을 땐 있지만 그 지금 시스템이 참 ERP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네. 입력하면 완전 나옵니다. 필요가 없군요. 오히려 그 시스템 잘 만지는 능력이 더 중요한데 그치. 어쨌든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네. 고민들을. 근데 재무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일단은 그쵸. 있긴 네,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는 왠지 컴퓨터 앞에서만 네네. 일을 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그 결국 보고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팀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또 오해를 또 하고 계신 거죠. 어마어마한 오해야. 정말 오해하십니다. 회의가 정말 많고요. 아 그래요? 지금 회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오. 정말 회의도 많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순간에 처해요.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의견 한번 내보세요. 네? 뭐라도 얘기해야 돼.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와, 연차가 쌓이면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네네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사업을 새로 런칭한다든가 비즈니스 쿠킹을 새로 하고 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TF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거기에 꼭 끼는 멤버가 두 개가 있어요. 두 명이. 하나는 인사에서 간 사람, 하나는 재무에서 간 사람이에요. 인사에 간 사람 그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인력을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 이런 거 정말 얘기하겠죠 맞는 당연히.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인건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재무팀에서는 나온 사람은 이게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굴릴 때는 오퍼레이션 비용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손실이 나올 것이며 인건비가 이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네. 인건비 줄여라. 라고 의견을 피드백을 그렇겠죠, 주는 거죠. 예. 어느 부분이 문제였고 재무팀의 시각에서는 이런 가이드가 있을 수 있다. 여기를 네, 줄여라. 맞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데가 재무부서인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뭐가 되겠어 진짜. 이 의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논리를 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왜 고민 많이 취준생들이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네. 하는데 이게 정말 근데 어딜 가나 다 필요하군요 솔직히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얘기를 잘한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논리,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의 근거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남에게 설명해주고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내가 이해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묻는 게 이제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인 그렇죠, 예.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재무직군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히 배워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이나마 그래도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방송이 이제 미래 여러분들이 영수증에 참 이 긍정적인 영향이 통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사불성 최고의 이벤트 김성우 대 방주영 대 김성우의 면접 서바이벌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자살골이죠 사실. 아하, 김성우 부장 정신 차려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